14번부터 26번까지입니다. 단일 가격을 부과하던 독점 기업이 1급 또는 완전 가격 차별을 실시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한계 비용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다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윤이 남으니 순수 공급 독점보다는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윤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 잉여는 없어지죠. 예. 총 잉여는 불변이다. 기억니은 독점 기업의 가격 전략에 대해서 옳은 것은 소비자 잉여를 유지하며 생산자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런 가격 차별은 없었습니다. 독점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다. 예, 이것도 아니고요. 이건 완전 경쟁이죠. 가격 차별하는 경우 단일 가격을 책정하는 것에 비해 사후의 후생은 증가한다. 예, 완전 가격 차별도 그렇고, 그렇죠? 예. 3번은 맞고 가격 차별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줄은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소비자들의 수요 형태가 다양할 때는 뭐 3종 가격 차별, 뭐 이렇게 2부 가격, 투파 테리프는 사람들의 수요가 일단 동일하다고 할 때, 예, 그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다 동일하게 받는 거죠. 네. 3번. 독점 기업이 생산하여 가격 차별, 시장 투계, 3종 가격 차별, 탄력성을 이용한 가격 차별. 자, 그런데 해보자고요. 자, 일단 MR1은 어떻게 되는 거야? 55 빼기 Q1이 되고 MR2는 35 잠깐만 여기 2가 빠졌네. 2 그리고 35 빼기 Q2가 되고 바로 한계 비용 써볼게요. 자, 한계 비용은 어떻게 돼? 여기 제곱입니다. 제곱 요놈이 아니지. 네. Q 플러스 5가 되니까 Q1 플러스 Q2는 Q2 플러스 5라고 쓰셔야 되고 여기도 Q1 플러스 Q2 플러스 5라고 쓰셔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 3Q1 플러스 Q2는 5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느냐? Q1 플러스 2Q2는 30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6, 2, 100으로 한번 해보자. 5Q1은 얼마냐? 70? 네. 그러면 Q1은 14. 14. 네. 그러면 41. 뭐 이게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풀렸는지 보려면 일단 14를 넣게 되면 얘는 16이 돼야 되니까 13이 되어야 한다. 13. 응? 맞나? 14. 14. 16. 아, 8이 되어야 되는구나. 8. 네, 8이 되어야 한다. Q2 스타는 8이 되어야 한다. 일단 8을 넣어보자. 4를 빼자. 30이다. 맞고요. 각국과 울구에서 엑스제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엑스제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고 울국에서는 3이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수식은 꼭 한번 외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P1 곱하기 1 마이너스 탄력성분의 1 요거랑 MR은 똑같아야 되지. 1 마이너스 탄력성분의 1 이렇게 한번 써보고 1200에 판매되고 있다. 곱하기 탄력성은 2분의 1이고 그럼 P2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탄력성은 3이다. 3분의 1이다. 그럼 이쪽은 600이 되는 것이고 P2에서 3분의 2가 되니 900이 되어야 한다. 독점 시장이 있다. 총비용 함수가 있다. 아이고, 독점 이윤. 이건 바로 그냥 해보자. M, R은 9 마이너스 2 Q 그리고 한계 비용은 Q 세 개를 만들어야 한다. 세 개를 만든다면 가격은 6이 된다. 따라서 총 수입은 18이고 33은 9에서 4.5를 빼게 되면 13.5가 된다. 아이고, 더하기 빼기가 잘 됐네. 다음 글에 따를 때 기업이 설정하는 단일 가격 제도 하에서의 단일 요금 일단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놈 P는 500 마이너스 2Q 한개 수입은 기울기를 2배로 해주고 한계 비용이 20이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20을 빼게 되면 480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480이 되려면 120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그럼 P에다가 120을 넣으면 60을 아이고 왜 여기를 해? 네, 120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큐스타는 120이다. 뭔가 좀 숫자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120) 120을 여기다가 쏙 넣으면 120을 넣으면 240이지. 240. 따라서 260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요건 끝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부 가격제도에서의 회원권 가격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일단 수요 곡선 하나 그려내고 한계 비용은 동일하니까 그냥 20 일정하게 20. 그래서 여기는 20이고 가격 절편은 500이고 그러면 한계 비용까지 가격을 낮추게 되면 2분의 1, 10을 빼니까 240개가 팔리게 될 것이고 여기 면적이 이제 회원권이 되는 거니까 480 곱하기 240 곱하기 2분의 1 이건 24 곱하기 24만 보면 되네요. 그죠? 네. 그럼 뒤에 4, 46이니까 6자로 끝나는 것만 보면 되겠네. 그리고 한계 비용으로 회원 전용 요금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자연 독점과 관련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균 비용이 U자 형태고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다. 맞고 가격을 한계 비용과 일치시킬 경우 한계 비용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평균 비용은 위에 있으니까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한계 비용 곡선이 항상 평균 곡선 비용 아래에 있다. 맞고요. 경제적 총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 공급한다는 것은 순수 공급 독점이죠. 네, 이것은 자연 독점하고는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그냥 순수 공급 독점.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총잉여가 극대화되는 것도 아니죠. 경제적 총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P하고 MC가 같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독점 기업의 가격 차별 전략 중 2부 가격제, 투파트 프라이싱, 그렇죠? 가입비하고 사용료로 낸다. 에버랜드 입장료, 이용료 뭐 이런 것처럼 적은 수량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평균 지불 가격이
낮아진다. 이건 뭔 소리야? 아니고. 소비자 잉여는 독점 기업이 부과할 수 있는 가입비의 최고액이다. 한도액이다. 네.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것. 디귿. 자연 독점하의 기업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예. 자연 독점하에서 한계 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는 투 티어 프라이싱이라고 했습니다. 투 티어 프라이싱. 그것은 이중 가격 설정,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우하향하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생산량이 서로 다른 기업의 평균 비용은 동일하다. 생산량이 서로 다르면 평균 비용은 달라지겠죠. 진입 장벽이 없는 경우, 자, 자연 독점에서는 진입 장벽이 있게 되는 겁니다. 소규모 기업의 평균 비용은 더 낮다. 많이 만들수록 더 낮아지는 겁니다. 자연 독점. 소규모 다품종을 생산하게 되면, 소규모라는 건 적게 만든다는 얘기야. 평균 비용은 올라가게 되지. 자연 독점. 한 기업만 존재하게 된다. 독점 기업의 시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점 기업은 유일한 공급자이다. 자신만의 수요를 받아들인다.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MC는 공급 곡선이 아닙니다. 완전 경쟁에서는 공급 곡선이지만 독점에서는 공급 곡선이 아니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데서 뭐 완전 경쟁이든 독점이든 독점적 경쟁이든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독점 기업은 가격 차별할 수도 있지. 가격 차별할 수 있을 때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데는 아니고, 독점 기업의 한계 수익 곡선은 항상 수요 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기울기를 곱하기 2, 직선일 때,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 곱하기 2 하는 거고,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MR과 MC가 같고 더 높은 가격을 불러버린다. 이러면 가격은 항상 한계 수입보다 높죠. 그런데 독점 기업이 항상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차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격 차별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이 가격보다 항상 높은 거는, 여기 P가 MR 순수 공급 독점화에서 하는 거, 요거 또 위배하게 되는지, 가격이 한계 수입보다 높다. 항상 높다도 안 돼. 가격이 한계 수입보다 항상 높다도 옳지 않은 표현이고, 왜? 가격 차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계 수입이 가격보다 항상 높다라고 했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 사항에서 A가 선택하는 기본 요금과 단위당 사용료의 투파트 테리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딱 보자마자 한계 비용 20, 20, 20 이렇게 찾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격 절편 1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P, Q, 그리고 한계 비용은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80개가 팔리겠지?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80 곱하기 2분의 1, 88이 64, 32만 찾아주시면 되고, X제를 공급한다. 한계 비용이 2다. 시장 1과 2가 있다. 가격 차별화한다. 그렇죠? 예, 바로 가봅시다. 아이, 똑같은 문제만 계속 풀게 되는 게 재미가 없죠? 이렇게. 따라서 4Q1이 10이 되니까 Q1은 2분의 5. 따라서 가격은 5를 빼니까 7. MR2 8-4Q2이다. 뭐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4분의 6, 2분의 3. Q2는 2분의 3. 그럼 3을 빼게 되면 5. 아유, 또 이렇게 내. 이거 맞나? 제대로 한 거야? 하여튼 모르겠다. 시장 2에서의 판매량이 시장 1에서의 판매량보다 크다. 이거 아니네요. 그죠? 두 개를 보면 제대로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2에서의 한계 수입이 시장 1에서의 한계 수입보다 크다? 아이고 이게 세 개가 다 같도록 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MR1, MR2, MC. 그럴 수가 없지. 두 시장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하므로 각 시장에서 같은 가격을 책정한다. 자,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여기 잘 모르는 거야. 그치? 일단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가격이 얘는 7이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7이고 여기서는 5였죠.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 그리면 어떻게 돼? 12하고 7이니까 탄력성은 얼마가 될까? 5분의 7이 되네. 5분의 7. 그리고 예, 가격절편이 8이고 5니까 3분의 5가 되네요. 그죠? 네, 같지 않네요. 그죠? 네, 이렇게. 시장 1에서의 판매 가격을 시장 2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높이 측정한 거죠. 7이 5보다 큰 거니까 3번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야? 2번 문장이랑 보통 4번 문장은 걸러낼 수가 있는데 4번은 함부로 걸러내면 안 됩니다. 네, 4번은 함부로 걸러내면 안 돼요. 꼭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독점 시장에서 시장 수요와 독점 기업의 평균 비용 함수가 다른 것 같다. 독점 기업의 이윤과 소비자 잉여는 예. 자, 자연 독점 아닙니다. 자연 독점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일단 P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5 마이너스 2분의 1 Q. 이게 문제가 뭐 이렇게 지저분해. MR은 105 Q.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총 비용은 어떻게 되나? TC는 5Q 플러스 2Q의 제곱이니까 한 개의 비용은 4Q. 그래서 여기다 5를 살려놨구나. 지저분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5Q는 100이었다. 따라서 만들어낸 양은 20이 되고 20을 여기다 쏙 넣게 되면 가격은 지저분한 문제 맞네. 10을 빼게 되니까 P스타는 95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P 곱하기 AC 곱하기 파는 양으로 한번 해보면 뭐 지저분한 문제 맞네. 뭐 이렇게 뭐 이 문제를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풀게 만드는 거야 이거. 95 여기다 20을 넣으면 45 그리고 몇 개? 20개 50 곱하기 20 1000. 문제 풀긴 쉽구나. 소비자행위 안 구해도 되네. 뭐 이윤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우면 안 되지. 숫자는 남겨놓고 해야지. 숫자를 남겨놓고 해야지.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요 곡선만 한번 그려보고 P가 있고 Q가 있고 이렇게. 자, 수요 곡선 절편 105였고요. 그렇죠? 예.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95였고 20개고 1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이걸 먼저 구했으면 더 빨랐을 수가 있겠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